정당의 기업이 후원할 수 있었고 서울시장 선거 같은 예를 들어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선거는 개인이 선거자금을 다 대는 게 그렇죠.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당, 중앙당에서 다 지원을 하던 때입니다. 몇 년 후에 불러서 그거 뭐 기업에서 받은 거냐서 처음에는 좀 멀뚱멀뚱하다가 맞다고. 근데 뭐가 문제냐고. 그냥 재수 없다고 생각하라고. 그래서 저는 한번 청문회 때 불러서 누가 달라 그랬어요? 이런 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출연한 영상 유튜브 영상을 보셨는데 또 이제 드러난 제기된 의혹이 모친 소유한 빌라와 관련한 전세 계약 논란입니다. 이게 모친이 소유한 전세 빌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 계약을 뭐 이모 씨라는 사람과도 하고 한 달 뒤에는 아내와도 하고 다음에 한 해가 지나서는 또 장모하고도 했다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과정이 글쎄요 위장 거래 의혹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까? 글쎄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그 계약이에요. 예. 본인과 아주 가까운 사람,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단체 임원이 전세 계약을 맺었었고요. 예. 그와 얼마 안 있어서 본인의 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다시 장모의 이름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예. 이게 실제 거래였는지 아니면은 그냥 서류상의 거래였는지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이것을 부인하는 자료 제출을 국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는 관련한 뭐 통장 자금 거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명쾌하게 해명을 하면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오히려 의혹을 더 키우고 있는 것 아닌가. 예. 실제로 지금 야당에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90건 이상 했는데 예. 어제까지 자료 제출이 이루어진 것은 불과 5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김민석 후보자가 철저한 신상 검증을 뭐 언론과 국민 앞에 약속했는데 이 자료 제출에 이렇게 소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국회 내에 의석 다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차피 이틀만 지나면 자신이 총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그런 태도로 보일 수 있어서 대단히 예. 전 실망스러운 국무총리 후보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예. 평가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후보자는 이제 청문회에서 소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뭐라고 달리 뭐 해명을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와요. 그게 박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좀 해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일단 뭐 설명이 되는 대목도 있고 예. 또 아직은 조금 이제 설명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대목도 있고요. 때문에 이제 청문회 날짜가 잡혔기 때문에 청문회 때까지 자료 제출을 포함해서 또 청문회 당일에 총리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하고 어떻게 소명하는지 지켜보고 예.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이 여야 관계가 뒤바뀌고 나면 공직검증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가지고 예. 본인들이 여당 시절에는 다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던 걸 야당이 되면 또 그걸 가지고 공세를 취하고 예. 반대로 야당 시절에 공세를 취하던 걸 여당이 돼서는 또 방어하고 예. 이런 모습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데 저는 이제 공직검증 기준에 관해서는 여야를 넘어서서 좀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재설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지적 많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비공개장에서 예, 도덕성 예, 예. 신상 검증을 다 하고 거기서 이제 탈락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예. 워낙 엄격하게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개된 청문회 자리에서는 이제 정책 검증 위주로 정책과 이제 자질 검증 위주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걸 좀 도입하든가 어찌 됐든 간에 이 내로남불식의 이 공방이 계속 반복되는 게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지친다라는 예. 생각이 들고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게 가장 큰 논란이 이제 정치자금 관련된 논란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지난 5년간 총 수입이 세비 수입 기준으로 하는 5억 원 조금 넘는데 실제 그 사이에 10억 넘게 지출을 했다고 인사청문 그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 지출 내용 중에는 이제 이 본인이 갚아야 될 그런 추징금도 다 예. 변제를 했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또 자산은 순자산은 한 7억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를 않는다. 총 수입하고 총 지출하고 물론 본인은 아직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타 소득이 있었다. 그래서 그 기타 소득의 내역이 뭔지를 좀 소상하게 해명하고 밝혀서 예. 국민들이 보기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 손 치더라도 이 정도면 뭐 일부 이제 도덕성의 논란이 있겠지만
총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결격은 된다라는 정도의 판단을 받아야 예. 이게 이제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기존 정부, 지난 정부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공직윤리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제 그런 기대에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총리 후보자가 어쨌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인준이 돼야 예. 이제 총리가 장관 후보자들을 제청을 해서 이제 장관 후보자들 또 검증이 시작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총리 검증 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커지고 의혹이 증폭되고 논란이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정부의 이제 공직 임명 기준에 혹은 인사에 있어서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논란을 좀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남은 인사청문 기간까지 예. 그리고 인사청문 당일에 김인석 후보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김민석 후보자 엄호에 나섰고 뭐 물론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총력으로 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갑자기 좀 화두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보겠습니다. 의혹의 핵심인 소득 자료는 꽁꽁 감췄다가 인사청문회 날에 설명하겠다고 합니다. 떳떳하면 왜 자료를 못 내겠습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것은 구린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5년간 재산이 8억 원이나 증가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눈속임 없이 자금 출처를 밝히는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생인 주진애 의원 아들은 7억 원 이상의 예금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주진우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국회의원 아빠 없는 사람 어디 서로 살겠습니까? 동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자 아들의 예금 보유액 200만 원의 37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갓 20살 넘은 청년이 무슨 수로 억소리 나는 현금을 저축한 것인지 밝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박 의원께 여쭤볼게요. 야권에서는 왜 주진우 의원을 갑자기 끌어들였을까요? 아니 주진우 의원이 아마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예. 지금 이제 일종의 주공격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 예. 검증과 관련해서 또 본인이 이제 검사 출신이고 특수수사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에 대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제 방어를 하다가 일종의 이제 메신저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신은 떳떳하냐? 결국 이제 그 주진우 의원의 재산이나 또 아들이 보유한 현금으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증여가 이루어진 거 아니냐. 예. 본인도 그렇게 뭐 불투명한데 그 증여세는 제대로 냈는지도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누가 누구를 향해서 공격을 하냐 뭐 이런 어떤 대응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주진우 의원이 지금 공직 후보자는 아닙니다. 때문에 주진우 의원을 검증할 일은 아니에요. 예. 나중에 공직 후보자가 되면 예. 그때 가서 검증을 받을 일이기 때문에 자칫 이게 인사청문회 장에서 민주당의 대응이나 방어가 야당 측 청문위원을 공격하는 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그건 전 적절치는 않은 것 예. 같아요. 물론 한 번쯤 저런 식의 대응은 주진우 의원이 이제 주공격수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예. 하는 것은 통상 이제 뭐 정치권에서 있는 일이긴 한데 자칫 이게 이제 뭐 주객이 전도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주진우 의원을 공격하는 건 공격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에게 제기된 예. 의혹에 대해서 충실히 소명하고 국민들이 납득하도록 설명하는 게 예. 본인과 또 여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형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김민석 후보자인데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해서 검증하자고 하니까 그 검증하자는 사람은 그러면 어떠냐? 이게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에 얘기했었던 재판도 깨끗한 손으로 해야 된다. 예. 이런 걸 연상시키게 되는데 전형적인 메신저 공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과거에 그 송영길 전 대표가 본인은 재산이 4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당시에 뜬금없이 한동훈 전 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그분은 자기보다 10살도 어린데 재산이 50억에 가깝다더라 이렇게 공격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런 문제까지 하나하나 누구는 뭐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받아야 되나? 예. 그러면 사회 시스템 전체를 부정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서 조금 뭐 번지수를 좀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